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중 관계가 다시 개선되게 되면 그 중간에서 기회를 잡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삼전 닉스가 약간 주춤주춤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죠. 오늘 시장 보시면서 다들 놀라셨죠? 오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꺼낸 판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겉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이란은 핵무장을 할 수 없게끔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 이거를 얘기를 꺼내고는 있지만 실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 이 두 가지의 협상이다라고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왜 이번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사절단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국방부 장관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일론 머스크, 젠슨왕 같은 그런 기업인들까지 전부 데려갔어요. 왜 이들까지 다 데려갔을까요? 이거는 뭐 단순한 외교가 아니고요. 국가와 산업 그리고 공급망 전체를 한데 묶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트럼프인 내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세 가지예요. 중국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를?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기를 바라요. 어떤 정리? 지금 이란의 값싼 원유를 중국이 가져다 쓰고 있죠. 그런데 이란한테 결제를 할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잖아요. 대다수의 나라는 암묵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트로달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사가지고 올 때 암호화폐 비중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꼴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달러가 수세기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꼴 자체를 지금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에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만큼 2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을 해온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다시금 판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AI를 가지고 판을 짜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반도체 패권을 이번에는 가지고 오려고 정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누구냐면요. 이란이에요. 장기판의 말이죠. 이란은. 중국은 올해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언론을 꺼내보면 트럼프가 지금 입장이 난처하다, 똥줄 탔다 뭐 이런 뉴스들 위주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들어서서 휘발유하고 경유, 소매 가격을 꽤 큰 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밝히기로는 국제 유가를 우리가 이번에 다 반영한 게 아니고 워낙에 지금 글로벌 상황이 이러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 공산당이 부담을 하고 아주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인상을 한 것이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생색까지 냈어요. 그만큼 중국도 원유 시장이 정말 빠듯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죠. 뭐에 대비해서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할 만큼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니 중동산 원유만 원유냐 다른 대체처에서 바로 당겨 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도 우리랑 똑같이요. 지금 중동산 원유에 맞춰서 정제시설이 다 깔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제시설을 다 뜯어고치려면 정말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한 다시 짓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동아시아 국가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처를 갑자기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노린 겁니다.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난해에 관세까지 올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어떤 빌드업? 중국하고 단판을 짓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 원유가 자기네들이 소비를 하는 양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으니까 이 고리를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이란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란산 원유 너네 계속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압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국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제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트럼프가 밝혔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건 트럼프 입으로 일단 확인한 셈이 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진짜 원하는 거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깨지는 건 장기판 말인 이란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단순하죠.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직 미군이 이란의 그 근처에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된통 깨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고 그 여파를 그대로 맞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중동산 원유를 가져다 쓰는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튀고 유가가 튀고 외국인들 시장가로 던지고 나가고 오늘 이 시장이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언제랑 똑같아요? 3월 초에 이란 전쟁이 처음으로 터지고 나서 막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가장 먼저 환율이 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삼전 닉스를 그동안 받쳐서 매도했던 때와 달리 시장가로 매도 때리고 나가죠. 환율이 딱 튀기 시작하면. 그리고 유가가 오르고 이때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웃긴 건 이런 강대국들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항상 우리나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이 이미 종전 모드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면서 5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 날짜까지 정해져 왔던 그런 상황까지 정신없이 정말 달려왔던 상황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15% 오르고 SK하이닉스 15% 오르고 이런 걸로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많이 올라오기도 왔어요.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막상 결과가 명쾌하지 않았죠.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중 관계가 다시 개선되게 되면 그 중간에서 기회를 잡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삼전 닉스가 약간 주춤주춤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죠. 엔비디아 칩 공급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공급 내용이 생각보다 이번 회담 안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밀어버립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블랙웰을 납품을 하게 되면 이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낙수 효과를 입게 되는 사실 상황인데 이게 정말 시장에서 재밌게도 명분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온 만큼 어떤 얘기를 꺼내던지 간에 조금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떡하냐 해서 떨어지고 오늘은 미중 간의 관계가 여전히 좀 냉랭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로 칩 납품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겠네? 라는 논리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기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를 가장 먼저 장악하고 있는 건 실적도 아니고요. 정책도 아니고 환율입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께 묻고 싶어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삽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ETF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이슈 또 국민 성장 펀드까지 아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증시로 들어올 유동성이 아직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웃기죠.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 장중에 8% 하락할 때에는 너무 무서워.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방금 전에 종가 마감 근처에서 4%까지 순식간에 또 끌어올렸거든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얘 왜 반등해? 아까 역시나 샀어야 됐나? 역시 하이닉스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거보세요. 최저점 매수는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결국 추세 보고 가는 거고요. 조금 물리더라도 괜찮다 이 마음으로 매수 버튼 누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월드컵을요 초상집 분위기에서 사실 치르고 싶지 않다면 트럼프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뭔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골마 터졌어도 겉으로는 반드시 우리 미국, 중국 사이 괜찮다. 쇼윈도 부부인 척 연출을 해야 합니다. 왜냐? 시장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낙폭장에서 자기 매매 스타일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네. 매도 버튼이 잘 안 눌리는 스타일이네. 늦었어. 이거 일단 오르겠지. 일단은 가볼까? 이런 다소 우유부단한 그런 스타일이지. 아니면 야수의 심장처럼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일지 그걸 진검승부 확인해보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실력이에요. 이번 조정이 그걸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길